충정시력 20억 원, 중종 11년 5월 17일, 정료 6번째 계사 1516년, 명정덕 11년. 판중추부사 이손이 아래기를 전에 정해년에 이 시해가 길주에서 반란할 때 임금 곁의 악을 제거한다고 성언하매 온 도가 사람들이 그것이 반한 것인 줄을 몰랐는데 홀로 종성사람 차운혁이 그것이 모반인 줄을 알고서 심력을 다하여 적을 포박하려고 꾀하였으나 도리어 적에게 잡혀서 이성의 옥에 갇혔다가 드디어 살해되니 국가에서 그 공을 기록하고 연천군으로 추봉하였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이 지사는 쉽게 얻을 수 없고 전조 500년 동안은 오직 정몽주 한 사람뿐이며 운혁의 절이는 옛 장순 허원일지라도 그보다 더할 것이 없거니와 그 적장인 차득병이 지금 북방에서 가난하게 살되 조정에 종사하지 못하는데 그 인물은 어떠한지 모르나 만약에 조금 학식에 있다면 특별히 수령이나 찰방을 제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직에 제수하여 절일을 포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이 아뢰고자 한지 오래거니와 이를 아는 사람은 오직 신뿐이니 신이 죽으면 누가 다시 이를 아뢰겠습니까? 오늘 마침 수의에 따라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청백리 및 충신 등의 자손은 이미 녹용하라 명하였다. 이제 아랜 사람은 과연 나라에 큰 공이 있으나 어떻게 자손이 있는 줄 알았으랴. 이제 경이 아렘에 따라 비로소 있는 줄 알았으니 살펴서 등용해야 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7일 정료 7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입거청은 우선 정파하게 하되 주세하는 계속하도록 하라. 폐조 때 폐단을 만든 자는 주의 경중이 있을 것이니 검부로 하여금 죄목을 적어서 아뢰게 하라.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7일 정료 8번째 기사 태학생 유엄 등이 상소하여 기신제를 폐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8일 무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연지형이 아뢰기를 입건은 워낙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추세가 끝나간다고는 하나 경찰관이 장차 한 고을에 오래 머무르면 농민이 다 관문에 나가게 되므로 농사에 방해가 되며 가뭄이 이토록 심하므로 더욱 경장을 쓸 수 없으니 정파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멈추었다가 다시 설치하면 더욱 폐단이 있다고 하므로 그때 폐지하지 못하나 천재가 이토록 심하니 정파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시간관 이빈이 아뢰기를 길에서들 다 말하기를 저 활을 쓰면 무엇으로 의지해 살아가느냐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민폐가 없도록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우선 백성이 소생하기를 기다려서 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시초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저활을 사게 되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하고 정은 박육이 아뢰기를 동적전의 경작을 병작하는 일은 건방에 사는 백성에게 억지로 주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며 또 먼지 흙이 섞인 오래 묵은 곡식을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니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저화와 면포를 섞어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백성의 뜻을 따라야 하니 이 법은 아마 끝내 행해질 수 없을 듯하다. 다만 이미 그 법을 세웠으므로 가벼이 고칠 수 없으니 행용하게 하여 하리라 하였다. 지형과 유기 기신제와 장리를 폐지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도가 없어지면 기신제는 절로 폐지될 것이다 하며 지형이 아뢰기를 이 일을 폐지하고자 하면 쾌히 폐지해야 합니다. 도둑건대 전라도 순창의 한 안악이 실행하였다 하여 갇혔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관리가 믿고서 사간을 혹독하게 주문함으로 문득 무복하였다 하니 어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간통한 곳에서 잡았다면 모르나 부실한 말 때문에 사족의 안악을 가두어서 2년이 되도록 옥졸과 섞여 거처하게 하였으니 그 원망이 어찌 적겠습니까? 더군데 이 안악의 집에서 엄하게 독려함으로 노비들이 미워하여 이런 말을 하였고 복초한 사가는 다만 매를 못 견뎌서 무복하였으니 참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살펴야 하리라. 그 일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극이 있기만 하면 남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니 이런 풍습은 매우 아름답지 않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 한계에 구애되지 말아야 사람들에게 분발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요즘 더건대 녹사 출신의 감찰은 헌부가 석양하지 않는다 하니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 어찌 녹사라여 구애될 바가 있겠습니까? 한계를 두지 말아야 그 사람도 스스로 영 버려진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녹사나 갑사일지라도 현부와 문지에 따라 써야 하는데 어찌 한계를 들 수 있으리야 하며 지형이 아뢰기를 감찰의 서경은 감찰이 맡음으로 감찰에게 서경하지 않은 까닭을 물으니 의논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으며 적성현감 배철중은 효자로 등용되었는데 또한 녹사였으므로 서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녹사로 출신한 자는 무슨 까닭으로 감찰이 될 수 없는가? 의논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까닭을 묻도록 하라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대저 효자의 후손도 녹용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자신이 효자라면 어찌 석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효영이 있을지라도 문지가 부정하면 할 수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녹살지라도 무슨 막힐 것이 있는가 하였다. 전경 이 약빙이 아뢰기를 근년에는 재변이 심한데 임압한인가 높은 곳에 집을 지어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집을 말한다. 철거하는 일도 억울함이 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하되 지금은 철거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압한 집뿐 아니라 산 밑에도 함부로 점간 자가 많으므로 이미 한승부로 하여금 적간하여 분간하게 하였거니와 이와 같은 법을 범하는 일은 한갓 재변이 있다여 다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약빙이 아뢰기를 임신년에 철거하지 말라는 본부가 계셨는데 이제는 일체 철거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신년에 과연 적간하였으나 철거하기 어려움으로 철거하지 말게 하였는데 그 뒤에 금령을 범하는 자가 매우 많으므로 부득이 철거하게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고형산이 와서 죽궁을 바치고 아뢰기를 이 활의 세기가 목궁보다 갑절이 되며 살을 쏘면 80여보를 지날 수 있으니 우선 써보아서 쓸만하면 모든 군사가 지내는 활 및 군기시의 활은 이것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었다 합니까? 신이 북방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 각궁 같으면 흑비 때문에 쉽게 파손되나 대는 흑비를 당할지라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신이 이미 시험하였으므로 와서 바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이 활을 보니 과연 좋다. 이제 각궁도 희귀하니 군기시에 내려서 이것을 본떠 정밀하게 만들어 써보내게 하여 쓸만하거든 많이 만들어서 무고에 저장하고 또한 군사로 하여금 널리 쓰게 하라 하였다. 잘했다. 증조실록 20억 중종 11년 5월 1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장호, 관계, 강상, 강도, 철도의 죄를 범하였거나 난신에 연좌된 것 외의 도류 부처된 자를 헌부 및 형조, 의금부로 하여금 빠짐없이 써서 아뢰게 하라. 또 입거의 일은 이미 멈추게 하였거니와 다만 후년에 들여보낼 때는 다시 뽑아서 보낼 것인지 만약 다시 뽑는다면 전일 뽑혔던 자가 온갖 꾀로 피하여 장정의 수를 줄이려 할 것이고 스스로 목을 매는 자까지도 있을 것이며 새로 뽑힌 자들도 더 원망하게 되면 그 패단이 적지 않으니 전일 뽑아서 정한 사람을 변동하지 말고서
풍년 들거든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첨이하여 아래라 하매 회개하기를 입건은 아니할 수 없으며 전에 뽑은 것을 버리고 다시 뽑으면 백성의 원망이 적지 않습니다.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진저실로 20억 원 중종 11년 5월 18일 모술로 해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저실로 20억 원 중종 11년 5월 18일 모술로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저실로 20억 원 중종 11년 5월 18일 모술 여섯 번째 기사 대학생 유엄 등이 상소하였다. 대리야. 신등이 기신제의 한 일로 두 번 봉서를 올리고 골하에서 명이 내리기를 기다렸으나 윤호하는 분부는 받지 못하였고 다만 윤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어 가부를 밝히지 않으시니 신등은 섭섭합니다. 신등이 듣건대 태종조위에서 영의정 유정현이 아뢰기를 저를 이어서 명복을 돕는 것은 본디 신하의 아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니 저를 두지 말아서 만세의 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태종께서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시고 이르기를 산능은 내가 백세 뒤에 가할 것인데 중들을 내 곁에 가까이 있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내가 법을 세워서 후사에게 보이리라. 만세 뒤에 자손이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저희들에게 달려있다 하셨다 합니다. 그 저를 두지 말라고 가르침을 끼치신 뜻이 이와 같으니 이는 바로 전하께서 지키셔야 할 바인데도 전하께서는 조종의 일이라고 핑계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의심 없이 결단하여 기신제를 폐지하고 또 봉성사 등을 철거하도록 명하신다면 지금의 대가는 정현의 충성을 잃지 않고 전하께서는 태종께서 끼치신 가르치심의 뜻을 잘 이으실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너희들이 매양 태종께서 이단을 물리치신 뜻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태종조의 기신제를 폐지하였는데도 이제 다시 세웠다면 태종을 본받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되겠으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태종께서도 혁파하지 못하셨고 세종께서는 기신제는 선왕 선우를 위한 것이니 차마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국조 보감에 분명히 실려있고 성종조의 대간도 혁파하기를 청했으나 윤호받지 못하였으니 이 삼종께서는 다 동방의 성주이신데도 가벼이 고치기를 어려워했는데 어찌 나에게래라 죄다 고칠 수 있으리야 하였다. 중조실로 25권 중종 11년 5월 18일 무술 일곱 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권홍의 줄기. 홍은 식견과 도량이 있어 논의가 분명하고 뱃설살이를 창백하게 하였으나 이 나이 겨우 50에 졸하니 그때 사람들이 아까워하였다. 중조실로 25권 중종 11년 5월 19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조강에 나아가 얘기를 강하였다. 시독관 신광한이 정위의 음이라는 설로 말미암아 아뢰기를 그것이 난세의 음악이므로 공자가 정나라의 음악을 버리고 말재주 있는 자를 멀리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워낙 이러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정한 음악은 쓰지 말아야 하니 요염에서 남녀가 서로 희열하는 음악을 금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여염에 이런 음악이 있으므로 풍속이 투박하고 조종의 설만한 일도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전조에 설만한 곡이 매우 많았으므로 세속이 이미 오래 인순하여 왔고 악공도 이를 따라 고치지 않습니다 하고 장령 김희수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는 악장이 많으나 좌도의 일까지 악장에 올랐으니 성음의 도로 보면 몹시 상스럽지 못합니다. 음악을 바르고자 한다면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성종조의 악장에 엄난한 기사가 많으므로 성현 등을 시켜 고치게 하였으나 음악을 관장하는 관에서 인순하여 쓰지 않거니와 이제 악장 중에 불도를 칭찬한 것은 먼저 고쳐야 합니다. 또 기신제, 장리 등의 일을 아른 지 이미 오래며 접대 조정이 다 이 일을 아뢰었으나 그때 대간이 마침 홍문관과 서로 공박하였다가 갈렸으므로 잠시 아뢰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더구나 근래 천재가 매우 격렬한데
어느 일의 소지인지는 모르나 무엇이든 다 생각해야 하므로 예가 아니고 의가 아닌 일을 먼저 혁파하여 인심을 기쁘게 하면 아마 재변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아래 사람도 상께서 참되게 수성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고 정은 표빙도 이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가뭄이 매우 심함으로 내가 입거를 중하게 여겨서 대신과 의논하에 정파하였으나 뒷날 보낼 때 다른 사람들을 다시 뽑으면 백성이 원망이 많을 것이니 다른 사람을 뽑지 말고 이미 뽑았던 자를 보내야 옳을 일런지 마땅한 방도를 모르겠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이 사람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뽑으면 그때는만은 어찌 백성의 원망이 없겠습니까? 입거를 뽑을 때마다 또한 배단이 매우 많습니다 하고 동지사 남군이 아뢰기를 억지로 입거시키는 것이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부를 만하니 하나 이는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뒷날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면 지금 정파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정파했는데 뒤에 다시 뽑아서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건은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니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 사람들을 버리고 뒷날 다른 사람들을 다시 뽑으면 농간이 많아서 억울한 일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이미 그 명목을 알았으면 기다려서 들여보내야 합니다. 입거의 일은 병조의 소장인데 지금 입거청이 홀로 그 일을 맡아보므로 병조가 수말을 미리 알 수 없으니 병조가 그 일에 관여하게 하여야 하며 또 입거청은 요즘 할 일이 없으니 이제 폐지하여야 합니다. 오래도록 들여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뒷날 장차 변방으로 옮길 자라고 생각하여 혼이 나지 않을 것이니 그 원망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래도록 들여보내지 않으면 과연 안 되겠으나 명년 사이에 들여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하였다. 특징관 이 점이 장리와 기신제를 폐지하기를 청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군정이 이러하니 빨리 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이 점은 노신입니다. 그 말이 정성스럽고 간절하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종묘와 문소전으로 말하면 다 선조를 받드는 곳이고 종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반드시 황탄한 일을 해서 조종을 모독해야만 합니까? 장리는 거둬들이고 헛헛을 점에 반드시 큰 배단이 있거니와 대간이 어찌 상세히 듣지 않고서 논계하였겠습니까? 하고 이 점이 아래기를 권세 있는 집의 노가 그 집의 거둬들이고 흩어주는 일을 맡아봐도 배단이 있는데 더구나 내수사의 사람이 어찌 가난한 사람을 침학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남군이 아래기를 폐조 때에 배단을 만든 사람들을 죄다 소방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아마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은 저기 하신 뒤에 광망하다 하여 죄준 자가 있는 것이 뜻합니다. 수악은 용서하지 말아야 하나 그 연좌된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 정상을 모르면서 다만 법이 연좌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양간자는 아주 억울하니 때때로 언전을 베풀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난신에 연좌된 자는 종사에 관계되므로 억울한 일이 있기는 하나 율문에도 그 정상을 안다 하여 죄준 것이 아니니 이제 갑이 놓아줄 수 없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그 중에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분간하여 소방해야 합니다 하고 이 점이 아뢰기를 천도도 10년이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니 죄를 입은 지 이미 오래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친히 의논하여 소방하겠으니 부원군, 정부, 육조, 장관, 한승부, 판윤 등을 곧 배수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25번 중종 11년 5월 1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빈청에서 문신의 이문 한어를 강하게 하였다. 김정국이 이문을 강하여 통하고 주익이 한어를 강하여 통하는데 각각 활 한 장을 내렸다. 진조실록 25번 중종 11년 5월 19일 기하 세 번째 기사 장광필 등이 빈청에 사례기를 형조가 주문한 사람은 오히려
죄명이 있으므로 분간하기 쉬우나 패조 때의 죄를 지은 자는 죄명이 없으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패조 때의 일은 대신들도 잘 알 수 없는데 노후로서 그 주인을 엿보여 죄가 강상에 관계된 자가 있다면 소방할 수 없습니다. 패조 때의 강혼이 도승지였으므로 그때 일을 잘 알 것이니 아울러 불러서 물으소싸니 전교하기를. 패조 때의 일을 아는 자가 따로 없고 다만 유슨 및 강혼, 김준손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패소하게 하였다. 중조실로 20억 원 중정 11년 5월 19일 기해 네 번째 기사. 광필 등이 아뢰기를 죄인을 소방하는 일을 상 앞에 자리하여 의논하라고 시켰으나 상 앞에서는 뜻을 펴지 못할 듯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부표하여 개하시면 밖에서 의논하더라도 미진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전가하기를 여느 때의 작은 일일지라도 친히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는 큰일이니 가타부터 하는 데 있어 위에서 그 의논을 친히 들은들 뭐 안 될 것이 있으리야 하였다. 상위 부원군 유순, 영의정 정광필, 조아이정 김은기, 우의정 신용계, 진천군 강훈, 한성부 판윤 윤순, 좌찬성 박열, 여조판서 권균, 호조판서 이계명, 병조판서 고형산, 형조판서 이장곤, 우잠찬 남군, 연성군 김준손 등을 인견하여 죄인의 명목을 재상들에게 펴보이며 유순이 아뢰기를 패조에서 폐단을 지은 사람들의 죄는 당초에 마련하지 않고서 정죄하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혹 모호한 데가 있을 듯하므로 신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였으나 이제 초록된 것을 보니 쉽사리 놓아줄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무릇 도, 유, 부처, 안치, 충군된 자를 합계하면 600 여인인데 그 중에서 소방에 낄 수 있는 자는 150 여인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 추론하지 않고서 정죄하였으므로 나는 경중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정원이 안 된다고 하므로 의논에서 처치하고자 한 것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노로서 그 주인을 능욕한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그때 노로서 주인을 능욕하고 천인으로서 귀인을 능욕한 자는 이제까지 목숨을 늘려 온 것만도 족한데 이제 만약에 용서한다면 재변을 만나서 하늘에 응답하는 뜻이 어그러집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전비, 녹수 다 패조 때 총회하던 계집이다. 결의부치가 아니면 다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전파된 일을 친히 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어찌 들을 수 없으랴. 그러나 이제 와서 살피기는 매우 어려우니 용서한다면 죄다 용서해야 옳을 듯하다 하며 고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그때 함경도에서 보니 폐단을 지은 자는 다 전비, 녹수의 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고 함께 아뢰기를 그때 폐단을 지은 자는 다 이러한 유인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나라를 어지럽힌 자를 형벌하는 데에는 중전을 쓰는 것이니 성인의 형벌은 때에 따라 중하고 경한 것인데 그때의 극죄가 어찌 무죄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매우 형정에 합당하지 않으니 더러 애매한 자가 있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재변을 만났으니 그 중에서 현저하지 않은 자는 용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모두 함께 아뢰기를 김공저로 말하면 대신을 모해한 죄로 처자가 다 좌죄되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종사를 모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그때 주관들이 청한 죄를 다들 지나치다고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공전은 처음에 중대한 죄에 관계되었다가 마침내는 대신을 모해한 것으로 논하였으니 다만 대신을 모해한 것으로 정죄하였으며 처자도 연좌시키는 것은 과연 애매하다 하며 은기가 아뢰기를 그때의 주관들이 뜻도 각각 달랐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현재한 것이 아니면 이제 용서해야 한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김종필은 박수근의 노를 때리다가 죽었으므로 죽이려고 죽인 것보단 덜하니 죄가 중한 듯 하나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필의 죄는 용서해야 하겠으나 제 집을 베고 도망해 숨어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우 옳지 않고 그 뜻이 곧지 않으니 용서할 수 없을 듯하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사체를 몰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어찌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처음에 도망에 숨은 것은 과연 그러나 마침내 스스로 나타났으니 용서할 만합니다. 이상이 이르기를 조사가 기나지 않은 주의 때문에 도망하기까지 한 것은 매우 그러나 원죄는 과연 기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광필이 아르기를 입거일은 지금 정파였다가 뒤에 다시 뽑아서 들여보낸다면 옳지 않을 듯하니 뒷날 들여보낼 때는 이미 뽑은 자를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경한 것이 아니므로 처치를 잘못하면 억울함이 더욱 심하니 상의해서 처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며 은기가 아르기를 신은 지금은 아주 파해야 하고 뒤에 다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뽑아놓고 오래도록 들여보내지 않으면 사람의 수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들과 혼인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쾌하게 파해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이미 뽑은 자를 버리고 뒤에 다시 뽑아도 시끄러울 것이니 이제 곤도로 파하고 그 문안을 병조해 주어 뒷날 들여보낼 때 지금 명목에 의가하여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래도록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뒤에 다시 뽑아야 하겠으나 한두 해 안에 들여보낸다면 이 명목에 의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옳다. 만약에 그들이 입글을 모면하라고 짐짓 장정의 수를 줄여서 장정의 수가 맞지 않더라도 들여보내야 한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뒷날 다시 뽑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뽑힐 것입니다. 하였다. 윤순이 아뢰기를 가난한 백성은 공채를 갚지 못하므로 관리가 결의부치에게서 거두니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하니 여순이 아뢰기를 가뭄이 이토록 심하니 이러한 일은 다 덜어주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결의부치에게서 거두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거둬들여야 하고 독촉해서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외방의 공채는 다 결의부치에게서 거둠으로 억울한 일이 많을 것이니 거두게는 할지라도 가혹하게 거두어서는 안 되며 때때로 경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공채도 거두지 않을 수 없으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은 경감해야 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죽으며 자손에게서 거두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결의부치에게서 거두는 것은 법전에도 없는데 외방의 수령이 침독하여 마지 않아 이미 결의부치에게서 거두고 또 이웃에게서 거두니 이 일을 금한다면 백성이 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이 계명이 아뢰기를 결의부치에게서 거두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나 매이양 경감하고 면제하게 하면 국고가 비게 될 것이고 매이양 은택을 바라며 미루고 바치지 않는 간사하게 속이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형상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 감할 만한 것을 서게하여 감하였습니다. 지금 백성이 공채를 내는 것이 오래되면 상언을 바랄 것이므로 매양 감할 수는 없으나 그 정상은 가엾으니 거두드리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고 해마다 조금씩 장만하여 바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강홍 김준소는 한마디 말이 없이 물러갔다. 충주시로 20억 원, 중정 11년 5월 19일 기해 5번째 기사 태학생 유엄 등이 상서하여 내수사의 장리와 기신제의 폐지를 청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충주시로 20억 원, 중정 11년 5월 19일 기해 6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충주시로 20억 원, 중정 11년 5월 20일 경자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충주시로 20억 원, 중정 11년 5월 20일 경자 두번째 기사 병조가 가뭄의 경비를 줄이는 일 때문에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의 수를 줄일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주시로 20억 원, 중정 11년 5월 20일 경자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이 자화가 아뢰기를 요즘 대신의 아렘에 따라 각사의 조례, 나장, 선상을 재량하여 줄이고자 하나 신은 가벼이 재량하여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나장은 아울러 산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입역하므로 만약에 그 수를 줄이면 현존하는 입역자가 적어지니 관원들은 이미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전대로 부릴 것입니다. 선상으로서 각 차비 근수를 삼는 것을 대전에서 상고하니 과연 분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병조판서 고영산도
졸의 나장은 감할 수 없으나 선상은 감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졸의 나장은 죽어서 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력을 견디지 못하여 타관으로 도피하는 것이니 신은 그 골본한 자에 대해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골한 것을 채우도록 독촉할 것 없이 서서히 중립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해서 처치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증조 11년 5월 2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5권 증조 11년 5월 20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차운혁의 자손을 녹용하는 일은 이미 정교가 계셨습니다. 그때 조규, 박상장, 정휴명도 운하와 함께 다들 나라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 몇 사람의 자손은 여러 도에서 찾아서 모두 다 제주에 따라 녹용하여 충조를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2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기신제 장리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가뭄이 매우 심함으로 경비를 줄여야 하니 주자도감, 찬집청 등과 같은 일에 긴급하지 않은 권설한 아무는 혁파해야 합니다 하니 찬괴하기를 권설한 아무는 혁파해야 한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건도를 설치한 것. 증조실록 25권 증정 11년 5월 20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참찬관 김안국이 아뢰기를 벼슬아치를 뽑는 길은 다만 문과 무가와 문음이 이미 있을 뿐입니다. 정관은 3년마다 시취하되 액수가 본디 적어 그에 의하여 뽑는 길이 매우 좁으므로 사판에 올라 중외에 서임되는 자가 많지 않고 무릇 서직에 포열하고 열음을 나누어 맡아 돌보는 자는 대개 무능과 이임으로 출사하는 분류로 이조에서 시제할 때 그의 성의를 기울이지 않아 강하는 책은 초권의 초면을 추출하여 잠시 익혀 곧 구두를 알지 못하여도 유의하여 듣지 않고서 의례 조약지를 냅니다. 대전의 취재는 반드시 해마다 정오리하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편한 것을 취하여 함께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한정된 날에 구애 없이 시험을 바라는 자의 뜻에 따라 시취합니다. 이 때문에 보고 듣기를 엄하게 하지 않아 범상한 버릇을 좇는 예를 더욱 만듭니다. 전조가 뽑는 방법이 이런 까닭에 문벌의 자제는 먹고 자라는 것만을 편안히 여겨 범연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여기지 않으므로 평시에 학문에 종사하지 않아 지식을 얻는 데가 없어 발신한 뒤에는 행사에 어둡고 직무에 게으르니 인물의 부족함을 한탄하게 되는 것이 워낙 괴이할 것이 없으며 서직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전혀 이로 말미암으니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급한 일입니다. 신이 경제 속 육전을 상고하니 이전의 각품 자손 승음조에 나이 20 이상인 자를 조, 부, 친당, 백숙, 형제 및 대소관이 청가하여 이조에 신정하면 이조는 예문관에 임원하고 예문관이 시취하여 입격한 자에게 패를 주고 이조에 신보하면 이조가 사온 직장 동정, 사온 부직장 동정을 제수할 수 있는데 무릇 승음으로 동정을 받은 자는 마땅함에 따라 사용한다 하였고 원전에는 예문관 춘추관에서 내려 경서를 시험하여 능히 통한 자에게는 문과의 예에 따라 패를 준다 하였습니다. 이는 문음의 취재인데 그게 동정이라 한 것은 시제한 뒤에 아직 소용하기 전의 영직입니다. 처음 취재한 뒤에는 이별서를 주는데 마치 급제, 생원, 진사라는 명호처럼 상시에 이 명호를 부르는 것을 영화로 여기며 종신토록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 관호를 얻으면 학생에서 마치지게 되지는 않으니 또한 조종에게서 공경 대부의 후예를 후하게 대우하신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과 시취 조예 무릇 이과 출신자는 교서관이 매양 자, 오, 묘, 유년을 당하여 210인을 시취하여 이조에 신보하면 이조가 다시 70인을 시취하여 그 등재에 따라 처음 입사하는 직을 제수하고 대간에게 서경하여 첩을 준 뒤에 그 제품에 따라 각처를 애로 나누어 보낸다 하였습니다. 이는 이 임의 취재인데 거기에는
처음 입사하는 직이라 하는 것은 원전의 이른바 1등은 도염서 영동정, 2등은 도염서 승동정, 3등은 해재고 직장 동정이라 한 직들입니다. 이는 조종 열성께서 여러 대를 서 오신 좋은 법이었는데 세조, 예종 때에 이르러 대전으로 고칠 때 다만 이주로 하여금 시취하게 하였으니 조종께서는 전조가 성심을 다하여 공정하게 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요. 어찌 뒷날의 패단이 이러할 줄 아셨겠습니까? 속전의 법은 시행한 지 오래되었어도 배단이 없으나 이제 대전의 법은 세운 지 오래지 않아 그 배단이 이러하니 이는 조정의 법이 워낙 그 배단이 없는 것을 좇아서 오랜 지낸 법일지라도 오래되어 배단이 생기면 변통해야 하므로 대전의 구전을 고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다만 구장을 가벼이 고치지 말라 하고 또 신법을 세우고 구법을 고칠 때는 의정부가 의의하고 서경하고 나서 의첩을 낸다 하였는데 더구나 이는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바로 조종열성께서 여러 대를 시행하여 효험을 본 것이매리까. 이제 경제 육전의 법을 대략 본 뜻서 문음 이임의 취재를 해마다 정월에 혹 다른 곳에서 시정을 개설하거나 혹 제과의 예의에 따라서 하되 대간이 시치에 참여하여 본조에서 아울러 방을 내고 패를 쓰고 입격한 자는 사용한다면 거의 구육전의 뜻에 맞고 지금의 대전의 법에도 어그러지지 않으며 젖비린내 나고 어리석어 무식한 무리가 외람되게 조정에 사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과 무과가 아니면 다 이임 취재에서 나오며 예전에는 이 임에서 나온 자가 혹 헌부의 관원이 되었으니 그 인물이 쓸만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인물을 논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 임 취재는 그 실질을 가지고 하지 않으므로 문신과 구별하는 듯하니 그 취재는 과연 대전의 법과 같이 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시독관 이청 정경 이 약병이 장리 기신제 등의 일을 폐지하기를 청하고 좌우가 반복하여 논개하였으나 다 윤화하지 않으며 안국이 아뢰기를 이 두 가지 일은 지금 성명의 때를 당하여도 윤허받지 못하면 또 구습을 따라서 계획하지 못할 듯합니다. 상께서 다만 조종께서 행해 오신 오랜 일을 나이에 이르러 문득 계획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니와 그렇다면 태종께서는 다 성인이시니 후세의 자손으로서는 다만 수공하고 우러러 이룩할 따름입니다. 어찌 그것을 시행해서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선왕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하고서야 선지를 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저 도성은 본디 조종조의 법이었으나 성중께서 폐지하셨거니와 그렇다면 성중도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이를 폐지하는 데는 반드시 기회가 있고 지금 여론이 다 천일을 돌리대를 당하인데도 이제까지 윤화하시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늘의 재변이 어느 일 때문에 일어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은 공구수성해야 하는 것이니 선도를 다하면 위로 천심에 합당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개국 이래로 이미 기신제 등의 일에 있어 축수제 및 도성은 이미 계획하고서도 이것만은 계획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종께서 갑자기 고칠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조정조에서 능히 생각하지 못해서 계획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니와 지금 이단을 숭상하기 때문에 능히 계획하지 못한 것이 아님은 조정께서 계획하실 수 없었던 뜻과 다름없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임금의 도리로서 중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신을 섬기는 것일 따름입니다. 위로는 종묘를 받들어 모시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돕는 것이니 옛 사람이 나라의 큰일은 제사에 있다 하였는데 지금의 제례가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제사하는 정성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한 듯합니다. 천자의 예는 해마다 반드시 하늘에 친히 제사하고 제후는 해마다 사직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니 지금 종묘의 사시와 나비의 향제를 낱낱이 친히 거행할 수는 없으나 한 해에 한 번은 친히 거행하여 그 정성을 하셔야 합니다. 신의 일찍이 정원 일기를 보니 조정께서 매양 향축을 친히 전하셨는데 이제는 이미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향축을 친히 전하고 종묘 사직의 제사는 한 해에 한 번 친히 제사하여야 하며 또 축책에 진압하는 것이 곧 정성을 보이는 뜻입니다. 귀신을 받들어 제사함에 성경을 하지 않으면 음양이 어그러져
감응하여 제변을 부르게 되는 이치가 또한 있으며 반드시 귀신이 흥량한 뒤라야 천씨가 화하여 풍년이 드는 것이니 신은 지금 이제서는 성경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한가 걱정됩니다. 종묘 및 제단은 예조가 봉심해야 하는데 요즘 적간하지 않으니 때때로 중사나 내신을 보내어 적간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 사이에 있으니 종묘 사직에는 과연 자주 친히 거행해야 하나 임금의 거동이 매우 잦으면 도리어 폐단이 있고 또 사고가 있어 친히 거행하지 못하였으며 향축을 전하는 일은 과연 친히 해야 마땅하다. 또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적을 받는데 이제 또 가뭄이 매우 심하니 양계의 물이 얕아지면 호인이 쉽게 건널 것이다. 대저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까닭을 모르겠으나 반드시 일에 앞서 나타나는 것이니 변방의 일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변방의 절박한 걱정에 관해서는 뜻이 있는 자라면 다 염려함으로 회의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사례가 소홀하니 상께서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고 약병이 아뢰기를 근자의 불시로 대신을 소대하신 일이 여러 번 있었거니와 이는 워낙 아름다운 일이므로 중해가 다 눈을 비비고 치평을 기다립니다. 대저 어진 일을 첨가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오늘날의 급한 일이요 대신의 책임인데 대신이 어느 어진 일을 첨가하였거니와 어느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쳤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안국이 아뢰기를 나라의 중한 일도 과연 어느 것이 어진 일을 첨가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는 일보다 크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가뭄이 예전보다 심함으로 내가 종묘에 친제하려 하였더니 대신이 선왕조에서도 행하지 않았던 바이거니와 친제하고서도 비료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바랄 것이 없다 하나 나는 생각한데 어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헤아려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친제하고자 한다. 불시로 대신을 소대하니라. 내가 처음에는 대신이 골정에 모이면 인심이 놀라워할런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생각하니 대신을 소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므로 그늘에 여러 번 소대하였던 것이다. 또 옛날에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다 하였으니 그 마음을 밝히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으나 사람을 알아보는데 실수할까 염려되므로 대신과 의논하여 다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자를 대신에게 참고시켜야 한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그 대강을 알 수는 있으나 알기 어려운 자가 있으니 말을 공교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가지나 심술이 바르지 않은 자가 있고 둔한 듯하나 어진 자가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그 대강은 상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마는 그 사와 정을 밝게 가리셔야 합니다. 상의 뜻에 거스르되 말하는 것이 정직한 자를 상께서 만약에 여러 사람과 다르다 하여 혹 싫어하신다면 누가 거스르려고 하겠습니까? 고등 기상을 가진 자라면 권장해야 합니다. 근자의 학교를 흥작하는 일을 상께서 유념하시기는 하나 고무 진작하는 방도는 없고 한갓 법으로만 하므로 학교가 퇴폐하며 헌문관도 문학을 승상하지 않아 이문, 한어 같은 사대에 관한 일도 한각 그 법만 있을 뿐이고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상께서 물음직이 다시 진작하셔야 합니다 하고 기사관 심언광이 아뢰기를 근래 온갖 일이 해이하여 직사에 애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한갓 녹을 먹을 뿐입니다. 고사를 상고하니 사람들이 공노심 녹을 먹으면 벌레가 송벽의 잎을 먹는다 하였는데 요즘 보건대 경도의 사산의 소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벌레가 잎을 먹어 거의 다 하였으니 신은 매양 이것도 국가의 큰 재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한갓 눈으로 보는 일만을 재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재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신은 이것도 재변 중에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20일 경자 8번째 기사 함경도 함흥부 민가의 병아리가 하나여서 흡사 오리 같았다. 기형이 또 나와.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양진 사간 유보가 기신제 장리의 해를 극론하고 지사 이 계명은 대간이 아랫바에 따르기를 청하였다.
양진이 아뢰기를 이제 사대부 및 민간이 다 죄를 지내지 않는데 국가만이 지내니 좌도를 효과하는 뜻이 아주 없습니다. 이는 안에서 엄밀히 사람을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관을 보내고 경비를 쓰기까지 하니 어찌 치도에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영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어진 일을 청구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재상의 직분이나 누가 어질고 누가 어리석은지는 듣고 보기 또한 어려우며 역대를 보건대 군자와 소인이 역시 섞여 등용되었으니 지금도 어찌 소인이 없겠습니까마는 밝은 시대에는 소인이 있더라도 죄의 실수를 부릴 수 없으나 반드시 그 정상이 드러나고서야 소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소인은 치세에 워낙 간사를 부릴 수 없고 반드시 어려울 때에 나오는 것이다. 다만 형장을 함부로 쓰는 외방의 수령도 있으므로 이미 하유하였거니와 서울은 백사가 해이하니 엄하게 출척을 해야 한다. 선과 악이 섞여 있게 되면 권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하며 은기가 아뢰기를 외방에는 감사가 있거니와 예전에는 3년에 한 번 성적을 고사했으나 이제는 1년에 2번 포평하는데도 다무하여 백성을 침학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합니다. 신이 일찍이 관찰사로 있을 때 보니 워낙 헐떡거나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승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중에 뚜렷하게 드러나서 알만한 자라면 계문해야 할 것이나 잘 알지 못하므로 못했습니다. 이제 각별히 하유하면 감사가 계문한 자가 있을 것이고 수령도 스스로 경계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부지런히 법을 지켜서 관의 일을 돌보기를 집의 일처럼 하는 자는 특별히 타경하고 게을리하여 맡은 일을 돌보지 않는 자는 특별히 주의를 다스리면 사람들이 절로 권리 얻을 것이다. 그늘 경중의 포편에 있어서도 애쓰지 않으니 삼가 출척을 가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의 25권 중종 11년 5월 2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뒀다. 중조실의 25권 중종 11년 5월 2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상이 정광길 김은기 신용계 박열 남곤 이장곤 황맹헌 주원기 등을 인견하여 형조 사헌부에서 현재 추문하는 죄인을 소방하는 일을 의논해서 죄가 가벼운 자는 놓아주고 무거운 자는 죄 주었다. 또 김안국이 아래 문음 이임의 취재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는데 광필이 아래기를 안국의 말이 마땅합니다. 사족인 사람이 학업을 힘쓰지 않으므로 사습도 따라서 글러지니 경제육전의 법은 워낙 준수해야 하거니와 취재의 법이 무너지게 되지 않도록 신칙시킬 뿐이요 따로 과조를 쓸 것은 없습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대전의 법을 고칠 것은 없으나 이조의 3 당상이 함께 자리하여 취재하며 대간이 아울러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이제 잡과의 취재에 대간도 가서 참여한다면 이것만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녹사 혼도의 취재라면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나 수령의 취재는 역시 중요한 일이니 모두 대간이 시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용계도 은기가 아린바들 옳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이조가 취재에 있어서 과연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 이미 예사가 되었으나 이미 예조에 취재하는 책임을 맡기고 또 공정하지 않을까봐 대간이 감시하게 한 것은 그 일을 신중하게 하고자 한 까닭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국의 말이 지당하다. 장사할 때 그 취재한 것을 치부하여다가 사람을 쓰나 대저 남행으로서 사로에 나온 자로 중에서 학식이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대전의 법을 가벼이 고칠 수는 없으나 취재할 때 대간에 가서 참여하게 하면 법을 어기게까지 되지 않고 일도 신중하다. 그늘의 일을 보건대 행하지 않는 법이 조금만 있으면 매양 신명하기를 청하나 신명하더라도 오래되면 또 행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일이 잘 되어 가지 않는다. 앞으로는 대전 및 성록을 한꺼번에 다 신명하고 봉행하지 않는 자는 죄 주어야 하고 매양 신칙하시키고만 말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이 자화가 아랜 조례 나장 선상을 재량하여 줄이는 것이 온편치 않다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은기가 아뢰기를 줄일 만한 것은 줄여야 합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자화의 말이 그럴듯하나 각사의 원수 외에 조례 선상도 많고 또 줄일 만한 곳도 있으니 각사의 제조 및 관원이 함께 의논하면 반드시
줄일 만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각사는 부득이하여 조리에 선상이 있는 것이거니와 그 원수 외의 것을 다 줄이면 절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관원들이 국법을 돌보지 않고서 거의 다 구사를 함부로 거느리므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수를 줄이기도 전에 권고하였는데 더구나 줄여서 적게 하면 공고가 반드시 심할 것이니 자화의 뜻이 워낙 유리합니다. 다만 경계의 백성으로 말하면 한 고리 30인 중에서 10인을 줄여 그 10인을 다른 역으로 나누어 옮기면 그 괴로움이 전일보다 크게 줄 것인데 지금 각사의 관원이 임의로 부리는 것은 지극히 온편치 못하니 구사를 함부로 거느리는 법령을 신명하면 관원은 이미 함부로 거느릴 수 없고 하인도 원망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그 액수를 정하고서 액수 외의 것을 줄이면 군액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고 박열이 아래기를 진배하는 곳이 있는 각사도 죄다 줄이면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응기가 아래기를 각사의 차비는 줄일 수 없으나 구사를 더 거느리는 것을 금하는 법은 본디 대전에 실려 있으니 은금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함부로 거느린 자는 금해야 한다 하였다. 황맹헌이 아래기를 신이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 보건대 그 도는 백성이 피폐하고 적어서 사복시의 재원으로 정해지면 거의 다 달아나고 일족 전린도 다 떠나니 신의 생각으로는 사복시의 말의 수 및 재원의 수를 헤아려서 재량하여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사복시의 재원은 각도에 분정하나 경중에 대한 이벽하는 자는 다 간사한 무리가 임의로 출입하므로 말을 잃은 때가 자주 있으며 사복시의 재원은 본디 세 번으로 나누나 빠진 사람이 있으면 수를 채울 수 없으므로 그 괴로움이 심합니다. 신은 3번 안에서 한 번을 더 정하여 4번으로 만들어 자주 갈아들이게 하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이 괴롭고 대신 이벽하는 자가 많으므로 지탱해내지 못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황해도의 관군도 고역이니 돌보아야 하며 또 관군은 대대로 그 업을 전함으로 백성이 원망하고 괴로워하나 향리의 예의에 따라 한 집의 세 장정 중에서 한 아들을 다른 역으로 정하여 사로를 열었으면 괜찮을 듯하고 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관군의 일은 전에 이미 그 자손이 문무과 생원 진사에 통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정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군의 일은 전에 의논하였는데 마땅히 돌보아야 한다 하며 은기가 아뢰기를 박원종이 전에 관군을 영정할 것을 개청하여 이미 상법을 삼았으니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관군의 자손이 문무가에 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것도 위안하는 뜻이 되겠으나 가난하여 학업을 닦지 못하면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 장정 중에서 한 아들을 면제하는 법에 따르는 것이 괜찮을 듯하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대구어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나지 않는 것인데도 공진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다른 물건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맹헌이 이어서 타도에서 무역하는 배단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강원도만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 나는 것도 예전에는 나다가 이제는 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한 해 글로 대납할 것을 전에 이미 의논하였으나 다들 어렵다고 하였다. 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물건으로 대납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니 예조 및 사옹은 제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선상의 일은 이렇다면 노비가 쇠잔한 곳은 각사에서 부리는 일이 많고 혹 근수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이미 풍습이 되었거니와 신이 중국에서 보니 새 강로 육부 상서일지라도 거느리는 구사가 그리 많지 않고 육부 원 외랑은 다만 두세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아래로 난강까지 구사를 많이 거느리므로 노비가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고 각사의 잔패가 더욱 심하여지니 이는 매우 검해야 할 바입니다 하고 원기가 아뢰기를 중국은 관원의 지공을 각자가 장만하므로 각사가 절로 배단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국초부터 공비하여 왔거니와 박원종이 중국에서 돌아와서 중국의 일을 본뜨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시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은 따로 월봉을 주고 또 조조에 출사하였다가 오시에 파하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각사가 노비를 침학하고 음식이 사치한 것이 이미 풍습이 되어 고치기에 워낙 어려우나 골정에서도 오히려 근수가 많이 거느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니 골밖은 알만하다 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평안도로 옮긴 백성 중에서 도망한 자가 그 수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열 가운데 일곱 여덟은 될 것인데 수령이 살피지 않고 또 죄에 받는 것을 두려하여 도망한 자의 수를 숨겨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그 뒤에 추세하게 하면 도망한 수가 태반이니 이제 모름지기 양계의 하유하에 이런 폐단이 있다 하니 있고 없는 수를 갖추어 사실대로 아뢰라 하셔야 하나 죄 받는 것을 두려워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따로 조치하는 방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옮긴 백성이 도망한 것은 중대한 일이거니와 추세하에 돌려보내면 변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원기가 아뢰기를 옮긴 백성으로서 도망한 자를 고발한 자가 없는데 이는 법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금은 금하는 물건인데도 부경하는 자가 법으로 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히들 가져가는데 이것도 중죄이므로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는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는 사죄이므로 고발하기가 어려우나 부경할 때 은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자가 매우 많은데 이는 마침내 국가의 큰 배단이 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부경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물건을 서게하게 하여 미리 그 수를 알아두었다가 돌아올 때 서장관과 함께 한꺼번에 적간하여 원수 외에 물건이 있거든 곧 다 관에 몰수하면 크게 외람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검할 수 없다고 끝내 규검하지 않으면 조종께서 법을 세우신 뜻이 없습니다. 금은은 왕부의 보장이 되어야 하며 전조의 상사가 다 은병이었던 것은 그때 은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도리어 사사로 파는 물건이 되어 우리나라의 은이 죄다 중국에 들어가니 마침내 국가의 큰 배단이 될 것입니다. 그 죄가 중함으로 사람들이 감히 고발하지 않으나 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예전에 은을 바쳤거니와 만약에 죄다 중국에 들어가서 아주 없을 때에 가서 행여 다시 은을 바치라는 명이 있으면 그 걱정을 어찌로 말하겠는가. 이것은 매우 검해야 하는 법인데 법이 너무 중함으로 고발하는 자가 없으니 그 법을 가볍게 하면 또한 고발이 있을 것이다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부경하는 자가 백사를 많이 사오며 폐조 때에는 갓세 영자가 없었으므로 산호 따위의 물건을 다들 사오지 않았으나 지금은 갓세 영자가 있으므로 산호를 많이 사오니 중국으로 들어가는 은이 많은 것이 또한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라 능단을 즐겨 입으나 저는 조사의 의복은 중국 물건이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예전에는 조관이 다 무명 단령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가난한 조사도 다 중국 명주실로 만든 옷을 입으니 이제부터 중국 물건을 일체 금하는 이 배단이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치가 풍습이 되었으므로 그렇다. 다만 조가는 각각 그 풍계가 있어 풍계가 높은 자는 사라 능단을 입어야 하므로 이 배단이 있거니와 다 입지 않게 하고서 검하면 된다. 부득이 혹 입어야 할 자가 있으면 중국에서 사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활은 매우 강하므로 중국 사람이 다 귀하게 여기는데 요동, 광령 등지의 사람들이 가진 활의 태반이 다 우리나라의 활이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30여 장만을 가지고 가더라도 넉넉히 그들의 요구에 응할 만하므로 그 밖에 가져가는 것은 은금해야 합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어는 워낙 금하기 어려우나 활은 쉽게 금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씨는 논한다. 상이 이미 이 저화로 하여금 의논에 참여하게 하였으나 저화가 이미 그 명을 듣고서도 사연에 나아가 몹시 취해서 실려 돌아왔고 오늘 인견하게 되었으는 자화가 병이라 핑계하고 오지 않았다. 이때 상이 바야흐로 제변을 만나 척신수성하는데 자화가 시종의 장으로서 상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직분을 잃어 임금의 명을 어겼으므로 사림이 그르게 여겼다.
근수는 6품 이상의 정관의 행사에 수정하는 하인, 종친, 문무관의 풍계 고하에 따라 그늘이는 수의 차이가 있었다. 아이고 그렇게 많이 그늘이야. 영자는 벼슬아치가 상복에 갖추는 쓰는 가스의 끈을 말한다. 3품 이상의 벼슬아치는 금, 옥으로 꾸민 것을 사용한다. 준조실로 25권 중종 11년 5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각사의 관원이 연수한 동자를 많이 거느리는 일 및 음식이 사치한 일은 언금해야 한다. 중조실로 25권 중종 11년 5월 20일의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 25권 중종 11년 5월 20일의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상이 승지를 불러 친히 번부하기를 이제 종친 영정수의 공사를 보니 근래 종친 중에 행실을 망령되게 하는 자가 많으므로 부득이 개옥하여 추구하였으니 비록 종친을 대우하는 예에 맞지 않은 듯하나 국가가 종학을 설치하여 가르치는 것은 문장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학업을 닦아서 몸가짐을 삼가게 하려는 것이다. 요즘 종친 중에 행실을 망령되게 하는 자가 많은데도 종부시가 능히 검액하지 못할 거냐. 위에서는 비록 종친이라 하여 용서할지라도 종부시는 법사이니 검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뜻을 종부시에 알리라 하였다. 영정수가 함부로 상언하여 스스로 당상으로 높여달라고 청하며 종부시가 죄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이 분부가 있었다.